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기 전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먼저 올라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좋은 일을 나눴을 때 그게 뭐 대단해? 라는 반응을 들어본 적은요? 더 충격적인 건 누군가는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이 없다가 당신이 회복하고 웃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찬물을 끼얹는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야 해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이게 단순히 성격 나쁜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내면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두운 심리일까요? 오늘은 남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 그 뿌리와 작동 원리,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이런 행동이 어린 시절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됩니다. 셋째,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300만 원을 받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500만 원을 받는다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똑같은 300만 원인데 감정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힘들 때 타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올라가거나 상대를 끌어내리거나. 문제는 올라가는 건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끌어내리는 건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비꼬기, 냉소, 부정적인 전망 제시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남의 기쁨, 회복, 성장을 보면 축하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낍니다. 이건 의도적인 악이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균형 맞추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비교에서 자유로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핵심은 자존감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너는 잘 돼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치가 타인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외부 비교에 의존합니다. 마치 거울로만 자신을 확인하는 것처럼 타인과의 상대적 위치로만 자기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남이 웃고 있으면 내 불행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바로 공격적 평준화입니다. 그게 뭐 대단해? 너도 곧 힘들어질걸. 좋을 때 조심해라 같은 말들이죠. 이건 악이라기보다 자기 붕괴를 막기 위한 미숙한 방어입니다. 상대를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그나마 견딜만해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거나 만들어냄으로써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마약처럼 계속 더 많은 하향 비교가 필요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뇌과학적 발견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공감 회로가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건강한 공감 회로를 가진 사람의 뇌를 관찰하면 타인의 기쁨을 볼 때 자신의 보상 회로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남이 좋은 일을 겪으면 마치 내가 좋은 일을 겪은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감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타인의 기쁨이 보상이 아니라 위협 자극으로 인식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마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반응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연구에서는 타인의 불행을 볼 때 오히려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남의 불행이 내 마음의 안정이 되는 위험한 조건화입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신경 회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많은 경우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특히 비교 기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옆집 아이는 착한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을 형성합니다. 더 심각한 건 형제나 친척 간의 노골적인 비교입니다. 명절 때마다 성적, 외모, 대학, 직장을 두고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그 결과 행복은 나누는 게 아니라 독점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내가 얻으면 내가 잃는다는 무의식적 신념이 자리 잡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타인의 기쁨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들도 이런 심리 구조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생존에 필요했던 전략이 성인이 되어서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차갑거나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도 힘들면 내가 덜 초라할 텐데. 제가 잘 되면 나는 더 보잘것없어 보여.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같이 내려가야 이 고통이 덜 아파. 혼자만 바닥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핵심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과 열등감입니다. 공격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사실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서 나오는 방어막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믿음. 이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수치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이 타인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덜 상처받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그들의 투사를 내면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은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자는 스스로 올라갈 힘이 없는 자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 즉 원한 감정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 해결하지 못할 때 타인의 행복을 죄로 만드는 심리입니다. 힘없는 자가 선택하는 복수의 방식이죠. 강자가 되지 못하니 강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도덕적 우월함으로 포장합니다. 너는 행복해서 나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하지만 더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전도된 가치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니체는 이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심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경멸하지 말라. 다만 그의 고통이 너희 고통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명하지 마세요. 내가 왜 좋은 일이 생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논리를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감정 자체에 반응하는 겁니다. 설명은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의 빌미만 제공합니다. 둘째, 기쁨을 축소하지 마세요. 이들과 있을 때 자신의 좋은 소식을 작게 만들거나 숨기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복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스스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정서적 거리를 두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행을 전염시키는 관계는 당신의 회복을 늦춥니다. 물리적으로 멀리할 수 없다면 정서적으로라도 경계를 만드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면화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반응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에 대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의 불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비교, 왜곡된 자존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와 보호는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빛을 불편해한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을 함께 짊어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성장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당신의 빛을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심리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당신의 빛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